네, 추석 잘 지내시고 벌써 이제 했는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좀 완벽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 동네에서 이제 읍면 체육대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소리가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가을이니까 또 풍요의 계절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김기 선생님하고 지산 김복환 선생의 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했던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서정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이 서정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지산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또 이 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산 선생님은 일반 유학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당시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역시 순수한 서정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걱정하는 그런 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 모시고서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랜만입니다. 이 결성향교에 오면은 참 기분이 상쾌하다.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특히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 그게 더하죠. 그리고 어제 내가 뭔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장자의 막고야산 신인, 또 어떤 사람들은 요고야 신인이라고 합니다. 막고야산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 세계의 그 산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육덕명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그 막고야산은 북해에 있다. 북쪽 바다 북해 지역에 있다. 그렇게 뭐 줄을 달았는데 사실은 어디 있다기보다 이 하나의 상상의 세계의 산이다 이거지. 그럼 그 막고야산에 이제 누가 사느냐? 신인이 살아. 신령한 사람. 그러면 신인이 사는 곳 그 막고야산 거기는 그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세계의 지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중국 지도, 한국 지도 되고 이렇게 찾아야 될 차원의 산이 아니다, 그죠? 근데 그 막고야 산에 사는 신인이 운기를 타고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룡, 나는 용이라 그래요. 나는 용인데 용은 막 변하고 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룡을 문다고 했는데 비룡을 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변화를 몰고 다닌다, 부사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운기 구름을 타고 이제 변화를 부사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곡식을 안 먹고 이 공기 자연의 이 기운만 마시고 이슬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부가 어린 애같이 처녀같이 뽀얗고 투명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니까 저 하늘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저기 구름도 이렇게 막 스쳐 있고 갑자기 그 대목이 생각이 나네요. 뭔가 별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별다른 세계에서 여기 막고야산 신인이 사는 동네다 여기가 하고 이제 그런 기분으로 인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사는지 여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인간 세상에서 아주 이제 조선 말에 있어서는 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또 뛰어난 학문을 갖춘 지산 선생의 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인간 세상의 정의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죠. 자, 이제 그 지산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학자이면서 뭐 독립운동, 항일지사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일지사. 그래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살았는데 몹시 당연히 힘이 들겠죠. 뭐 편하게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시류에 말려서 그런 살아버리면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의 뭐 생각이나 뜻을 중히 여기는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죠. 지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후자의 자기 생각이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 시류에 어울리지 못하니 당연히 이제 고통이 따르게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스스로 자처한 거지 뭐. 자기 생각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뭐 정면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선생이 회갑을 맞았어요. 회갑이 이제 60하고 이제 61살 되면 이제 회갑 장치 한다 하지 않습니까? 회갑 생조에 이제 지감 시압에 우리 말뜻풀이로 하면은 회갑 생일 아침에 느낌을 적어서 그러니까 내 오늘 한갑 날인데 그 아침에 나의 생각을 적어서 자식들한테 보여줬다. 이제 그 시가 원래 8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래 8수를 그냥 단숨에 달려가며 써버린 거죠. 그 중에 이제 2개 수만 제가 이거 뽑아놨습니다. 그분의 삶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뽑았어요. 그러면 제1수는 제발 5분 장수하죠. 이걸 소리 내서 보겠습니다. 제발 5분 장수가니 북부이기네 아픈다오 지리난세 경위험하니 각선추산 방병나를 자 이제 이래 소리 내서 이제 읽고 요 글자가 함께 오자를 쳤네요. 자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은 이제 2번이나 제발 고분이니까 2번이나 그 장자 노인의 고분가를 불렀으니 이 고분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분가는 이제 뭐냐 하면은 단지를 두드리면서 요건 이제 고분가죠. 이게 뭐냐면 단지를 두드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안에 내막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자가 부인을 잃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장자 마누라가 돌아가셨어. 그래 이제 장자 친구가 이제 조문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 왔는데 이 장자가 그 울고 슬프고 비통하게 그래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지를 두드리면서 와 노래를 흥겹게 부르고 있다 이거지. 그래 친구가 이 사람아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사람이 죽고 여태까지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째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장자가 원래 자리로 갔는데 쉽게 말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갔는데 뭐가 슬프노? 참 장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심장하지.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장자는 도인이다.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가면 가는 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집착 매달림이 없는 거지 뭐. 이 지금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엄청 철학적 뭐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불교적 이제 생사관 뭐과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뭐 일체가 다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 공이다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장에서는 만물의 이제 생멸을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제 기의 응집 그러니까 응집되면 뭡니까 이게 이제 만물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흩어진다는 흩어지면 만물이 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원래 만물이 있었는가? 없었잖아요. 그래. 이 기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서 자기 자리를 원래 갔다는 거지. 그게 뭐가 슬프고 제자리 가서 고향 가서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말이죠. 이런 그 죽음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맞이하잖아, 그죠? 이거 뭐 우리가 누구나 뭐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차라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장자 같은 이런 사상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이제 위안을 줄 것이라고 보고, 또 사실은 그게 맞고 이미 갔잖아. 갔으면 나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물 붙들고 있으면 그게 미혹인 거라. 실체가 없어졌잖아. 원래 없던 것도 이 사람 장자 말처럼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에 왜 매달려 있느냐.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미혹해서 그렇다 그러지. 이게 아직 이게 업이 덜 닦여서 그런 집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막 우울증을 부르기도 하고, 뭐 같이 따라 우리 제 아는 사람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장모가 따라서 죽어버렸어. 왜 사이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한데? 그래 진짜 그랬어. 이상하죠? 그랬어. 아무래도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죽지는 않아도 거의 죽은 것 같이 몇 년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장모가 왜 죽지? 그거 이제 사이 정말 또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그게 생각이 드시는 거야? 그 생각이 뭐 사람마다 이제 점수가 다르지. 특별히 이제 애착을 두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생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뭐 해결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생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정말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 정말 이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 일종의 깨달음이 와야 되죠. 머리로는 그거는 장자 말 맞다나 왔던 거 원래 없던 데로 갔으니까 뭐 그러지만, 이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내 마음은 그래 안 되거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그게 좀 문제라는 이야기야. 이제 슬픈 거는 맞는데 지금 없어졌잖아. 없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모든 존재는 존재를 색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는 공이다. 그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없으니까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러나 지금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색이면서 공이고, 또 실체 없는 공이지만 또 지금은 존재하는 거라. 이 존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고 또 이해하는 동시에 없다고 하는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존재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생사가 갈라지는 그 대목에서 이제 좀 여여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생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거든. 그럼 그게 이제 일종의 이 자각이라 뭐 대각은 아니더라도, 큰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장자나 부처처럼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내 삶 속에 바로 침투가 돼서 내가 그대로 의식이 확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수행 아니면 수양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고, 이제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또 이제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 조금 전에 아까 장자에 나오는 이제 막고야 사는 신인 이야기 했잖아, 그죠? 이 장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그래 이제 이 지산 선생이 2번이나 절을 먼저 보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장자 노인의 고분가를 불렀으니, 그러니까 2번 상처했다 이 말이죠. 맞죠, 교수님? 그렇죠. 자, 가슴 사무치는 슬픔 어찌하여 나에게만 특히 많은가? 참 요거 그 복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배복자로 이제. 배복자구나. 글자 내가 바꿨습니다. 그러시구나. 배를 이제 가슴 사무친다 했지.
그러니까 복비 가슴 사무친다. 가슴 사무친 슬픔 이렇게. 자, 가슴 사무치는 슬픔이 어찌하여 나에게만 특히 많은가. 이제 그 남자가 먼저 돌아가면 상처하는 꼴을 한 번도 안 보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산 선생님 그 꼴을 두 번이나 봤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환갑이 돼서 이제 한 바퀴 다 살았다고 보고 그때 제일 와닿는 게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상처가 되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나라 이런 그 슬픔 울분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 개인사로 봐서는 이 공적인 삶이 드러낼 수 없는 또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서정이라고 내가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남자에게도 이제 뭔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슬픔이 있는 거지. 예? 대장부에게도. 예? 지루한 난세의 위험을 겪었으니, 그러니까 뭐 이분의 삶이 이제 그러한 거죠. 일생자 항일 그런 이제 지사로 살았으니까. 지루한 난세의 위험을 겪었으니 하하 도리어 청산이 푸른 담쟁이 이웃함이 부럽네. 그러니까 이 담쟁이는 뭔가를 이제 감고 타고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산이 그 담쟁이를 이웃한다는 것은 청산의 담쟁이가 이렇게 많이 이제 둘러쳐져 있다 이 이야기겠죠. 그 이거는 이제 두 가지지 뭐. 서로 이 떨어지지 않는 것, 뭐 생사로 서로 갈라서지 않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부인을 잃었잖아, 그죠? 그런 거죠. 그렇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이제 더 크게 보면 변함없이 그대로 푸르게 그대로 싱싱하게 그 의젓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이제 그것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장자 노인의 고분가를 불렀으니. 그 요즘은 이제 그 아내가 가면 뭐 뒤에서 웃는다고 하는 그런 아저씨도 있다고 하대요. 그럴 수도 있지. 간혹 가다가 있답니다. 간혹. 종종 있는 거 아닌가? 간혹 있지. 대부분 안 그렇고. 가슴 사무치는 슬픔이 어찌하여 나에게만 특히 많은가. 두 번이나 겪었다 이거죠. 지루한 난세의 위험을 겪었으니 도리어 청산이 푸른 담쟁이 이웃함이 부럽네. 청산이 푸른 담쟁이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면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푸른 생명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여여하게 있는 그 모습, 그게 부럽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자, 고분가 저거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건 인생의 이제 본질을 이제 사실은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모든 것은 뭐 인간끼리도 그렇고 이 모든 존재는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에만 지금 확 영원한 걸로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원래 영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갔는데 그 착각을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다 쇼크를 받는 거지. 이제 슬픈 거죠. 그럼 뭐 대부분 99%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다 그걸 할 거다 이거지 이제. 그 다음에 자, 아병배기 임면이니 유시광요한 장천을 금단 미련 신전노하니 악질 수원 약선고. 자, 이 시는 나의 병은 괴이하게도 이미 20년이 되었으니. 지산 선생이 이렇게 각기병이 걸렸다고 자지. 그 다리가 이제 이게 일본 경찰한테 이제 구타를 당한 것도 있고,
또 각기병도 있고 그런 거 영제 뭐 방에 그 주로 계셨던 거지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참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나의 병은 괴이하게도 이미 20년이 되었으니 때때로 미친 듯이 부러지죠. 하늘을 원망하네. 이뭐 창천을 원망한다 이 말이야. 그래 원래 이제 불언천불우인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선생이야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논어에도 나오고 저기 중용에도 나오거든. 불언천불우인. 참 이것도 정말 이 공자의 저 말에 저게 이제 사실 해탈의 길이 여기 들어 있어요. 위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하죠.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정기불구의이면 내 몸을 바르게 하고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불구의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아래로는 사람을 허물하지 않게 된다. 그 딱 맞는 말이죠. 그 부부간에도 왜 싸웁니까? 얼마도 없고 신랑한테 마누라한테 자꾸 기대를 해. 지 할 일은 똑바로 하고 저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 기대를 아예 하지 마라. 딱 적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게 이게. 맞죠? 자기가 본분이라 잘해. 그걸 끝난 거지. 그 왜 대가를 바래? 그는 그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탁 내려놓는 순간은 그대로 행복해 뿌듯해. 논어 세 번째 구절에 인부지 불오리면 불력군자호가 사람이 나의 선행을 나의 실력을 나의 공적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걸 썩내지 않으면 그게 진짜 군자 아니냐 이 길이.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딱 떨어지죠. 그죠? 이거 정말 맞아요. 오늘 이거 시 이야기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 하네. 저희가 옛날에 이제 수당을 했는데 그 한 젊을 때 한 4년 하다가 이제 4년 바짝 하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다 적고 이제 입산수도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하는데 아니 이 애들이 뭐 2년 3년 해서 저기 그 부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한일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배우면 이제 맹신봉까지 배우고 그 모두 보면 사람 도리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일반인들은 그게 고리 타고나고 숨 막히긴다 하는 그게 절대로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지혜야. 그 지혜를 터득하면 저절로 애들이 누구든 일반 어른들도 저절로 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되는데 여러분 우리 또 한 번만 더 이제 가지로 나가는 저 고향에 맹신보감을 달달달달 외운 집안에 아저씨가 있어요. 말로에서 저 어디 면사무소나 군청에 뭐 어디 가도 말로에서 이 아저씨를 당할 사람이 없어. 탁 하면 탁 구절 나오고 탁 하면 탁 나와. 그리고 이지에 다 맞는 거야. 그 바닷물은 뭐 다 마르면 밑을 보슬지만 사람 마음은 그 끝을 볼 수 없다. 또 그런 말 톡톡 하고 그러면 사람이 탁탁 빛을 초풍하지 이제. 그렇다고 뭐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중학교도 안 나왔어. 초등학교 나왔어. 그래 명성만 다 완전 마스터 해버렸어. 그럼 이치가 확 터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치가 확 터져. 천지 이치가 그냥 쑥 터져. 아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들이 들어있는. 그걸 공부를 하면 야 네가 똑바로 살아라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지. 그래 이제 어떤 수당에서 이놈들은 이제 가르쳤어. 그럼 한 2년 3년 뭐 이래 되면 이제 제법 이 사람 도리를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못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도 찾아와서 그렇게 해야 그게 그 아이 앞으로 장래가 이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끊고 맺고 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는 우리 어릴 때 절대로 그래. 우리 밖에 이제 뭐 하다가 인사 안 하고 뭐 사례 안 하고 막 아버지한테 혼나요. 이거 인간이 되려고. 그러니 아침에 일찍 잠을 덜 일어나고 또 가야. 그 가서
나 아직 뭐 이랬습니다. 뭐 인사하고 와야 되는 게야. 그럼 그 사람이 그래 해도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걔 망나니가 되는 게 이게 아이고 사람이 싸가지 없는 인간 사회에 너무 어떻게 됐냐 이거야. 그러니 그거 가버려. 그 처음에 나는 세상 물정 그래 순진하니까 야 이거 엄청 게 내한테는 충격이에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영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쳐 선생한테 인사도 안 하고 군사부 일체라 옛날에는 뭐 옛날 거 갈 거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서예가한테 조금 전에 정기 불구의이면 정보원인이 상부론천 하부로인이라 사람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러면 원망도 허물도 없다. 그래 내 벽에 그걸 걸어놔서 지금도 우리 집 안방에 걸어놔서 뭐 하루에 뭐 두세 번을 그냥 보게 돼. 그게 자꾸 자각이 되지. 그거는 그때 벌써 이제 나는 싹 바뀌었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지. 더 이상 아무것도 나 모른다. 뭐 나한테 배운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가 선생이라고 하면 나는 선생이고 아저씨라고 하면 아저씨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성실하게 가르친다. 이게 다야. 그럼 아무 저 소홀하고 뭐 이런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갑자기 이 이야기 지금 하늘 원망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도리만 다 하고 나머지는 자기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거든. 내가 안 하고 하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밤새도록 참여하고 빌어야 되지. 그죠? 내 당당하면 더 이상 뭐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이 그걸 또 왜 몰랐겠느냐? 이 시에는 그만큼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야. 이 각기병에 앉아서 서울도 가야 되고 뭐 파리장서 뭐 사인도 하고 막 경무도 돌리고 사람들 모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방에 뭐 적게 앉아서 누가 옮겨다 주지 않으면 못 댕겨요. 이 지단 선생이. 그 다른 시에 보면 나와. 내가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고 싶어도 내가 다리가 없어서 일을 설 수가 없고 또 뭘 먹고서 죽어볼래 해도 뭐 할 수 없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안에 할 일은 지금 10마리를 가야 되는데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지 이제. 그럼 속만 답답하니 오죽 답답했으면 하늘을 원망했거냐 이 말이야. 그 얼마나 답답했겠으면. 그 지산 선생이 뭐 나만 못하겠습니까? 뭐임 불원천 불유인 뭐 그래 같이 그런 거뭐 평생 산에 처박혀 그래 살았지 뭐. 근데 어떤 때는 뭐가 울컥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때때로 미친 듯이 부러지죠. 하늘을 원망하네. 때때로 복장이 터질 때가 있지. 금단수를 연마하지 못해 몸은 다 늙어서니 이제 60세가 됐다 말이에요. 금단수는 이제 단약이죠. 불로장생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단약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뭐 시에서 그러니까 글을 지을 때 뭐 이런 거 단약, 금단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금단술 이거는 이제 단약, 금단술 이거는 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받아는 들이지만 약간 비웃는 게 비웃음이 들어있어 미신 맞잖아, 그죠? 그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금단술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공학이에요. 약학의 원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서양에 이제 이제 이런 반장 과학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부터 이제 진정한 근대화 현대화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랍에는 그런 문화가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아까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자연과학 이쪽 쪽으로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치 지금 현대인들이 논문 쓴 것처럼 그런 제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왔어.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저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이 문화가 아리스토텔레스 문화가 알렉산더가 막 아랍 이럴 때 막 정보를 할 때 이 학문이 같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 제국이 잘 살았어. 과학이 훨씬 발달했지. 십자군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십자군이 이제 서기 1200, 300, 400 막 이럴 때 봤잖아, 그죠? 그 유럽 사람들이 와 보니까 아랍에 오면 깜짝 놀래. 유럽은 그때는 미개인이에요, 미개인. 참 미개인들이라고. 그 아랍은 훨씬 더 이제 진보된 그런 이제 세계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아랍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이제 그 연금술, 쉽게 말하면 값 나가지 않는 뭐 철덩이 뭐 이런 거를 아주 크게 이렇게 해서 순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라. 그럼 그 연금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했던 거지요. 그럼 연금술에서 발생된 그러한 어떤 학문적 지금 연금술이나 이 금단술이나 똑같아요. 다 미신이라고 말해버리지.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가서 실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죠. 그럼 특히 이제 영국의 뭐 달턴 화학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게 영국 쪽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서 실제적인 어떤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과학 세계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이제 고대 문명들을 이상하게 보는 그게 나는 야 저거 진짜 뭐라고 주체성이 없고 또 우리가 교육을 그래 받아버렸죠 뭐. 우리 동양 거 우리 한국 거는 다 그냥 거의 미신이고 서양 거는 뭐 무조건 이제 위대하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로장생을 구한다거나 뭐 그것도 금단술 단약 이야기 저쪽에 연금술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참 우스꽝스럽지만 저것들이 발판이 돼서 첨단의 문명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제 동양의 금단술 이거는 아예 뭐 다 잘려버렸지 뭐. 그러니까 불로장생을 모시고 상상력만 던져준 것이지 뭐. 그럼 지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로장생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따가는 나중에는 조금만 더 지나면 뭐 장기 다 갈아 끼우면 안 죽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불로장생이 과학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저 옛날에 던져놓았던 상상력이 그 현실화 이제 되는 거라. 그래 저는 좀 그런 걸 좀 이게 그런 편견들 이런 걸 좀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금단술은 이제 그거 한나라 때는 그 위백양이라고 후한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뭐 수언납 이런 걸 녹여가지고 그 참동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녹여서 그걸로 이제 단약을 만든다. 그러니까 복용하는 거.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북송 초기에 이제 그 진단이라고 하는 이제 화산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산에서 이제 수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약 안 먹고 호흡으로 이제 그걸 이제 내단이라 그러죠. 내 안으로 스스로 단을 형성시켜서 물로 장생한다. 이렇게 약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금단술을 뭐 이 선생 이 당시로는 이걸 이 시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오래 사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을 지칭하는 하나의 이제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단술을 연마하지 못해 몸은 다 늙었으니 악질 걸린 몸에게 누가 또 신선을 배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미 악질 이게 각기병이 걸리고 온몸이 이제 다 피폐해졌단 말이야. 누가 나한테 신선 배우라 하겠는가 하면서 이것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러니까 이 질 앞에 이제 본신은 상처한 것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이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 내면으로는 상처가 되어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제로 내게 찾아온 이런 병 불치의 병 이게 또 이제 나에게 이제 아픔으로 다가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시를 통해서 그걸 겉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열혈남하지 천하에 두려울 게 또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 끌리는 것도 없고 그랬던 선생이지만 또한 사람인지라 그 안으로 또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정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정을 밖으로 이제 표출을 했다. 이렇게 이 시는 그래서 자 나의 병은 괴이하게도 이미 20년이 되었으니 때때로 미친 듯이 부러지서 하늘을 원망하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선비는 하늘을 원망 안 하게 돼 있어. 그럼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지. 금단술을 연마하지 못해 몸은 다 늙었으니 악질 걸린 몸에게 지금 이 몸에게 누가 지금 와서 다시 신선 배우라 할까? 또 해본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포자기 구제불능이 됐다 이 이야기야. 구제불능.